자, 조차가 파헤친다. 정치권 이슈를 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한국정치학회 이사 조경훈 교수,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차재건 교수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더불어민주당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김병기 의원이 지난 19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자진 탈당은 없다고 못을 박았는데 불과 몇 시간 만에 입장을 바꿔서 탈당을 했습니다. 어디에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가장 좋은 모습으로 자기한테 가장 유리한 모습으로 탈당을 하고 이 해결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거의 뭐 김병기 의원으로서는 가장 거의 마지막 수처럼 이렇게 자진 탈당을 한 거다라고 본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말했듯이 탈당하고 나면 정말 이렇게 붕찬 노숙을 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피하고 싶었고 정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를 못했던 거죠. 그런데 만약에 뭐 자진 탈당 이전에 어떤 게 있겠냐. 결국은 뭐 자진 탈당을 하면 사실은 자기가 뭔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입장에서는 좀 주체적인 그런 문제 해결 방식인 거죠. 네네. 그런데 가장 나쁜 수는 결국은 기다리다가 윤리심판원의 제명 조치를 받고 절차대로 되는 게 가장 나쁜 거고. 사실 원내대표 하기 전에는 그렇죠. 굉장히 좀 쿨한 분으로 여겨졌거든요. 네. 근데 이제 1년에 이제 계속 폭로가 나오고 그러면서 정말 정치권의 이슈가 돼서 그냥 뭐 자진 사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저는 정치적인 욕심이 굉장히 강한 분이고 그 욕심 때문에 사실 되게 권위주의적인 모습이 있는 거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사태를 만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분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간 방식도 그 본인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심성, 성정 이걸 그대로 드러내는 방식이라고 봅니다. 저는 결국은 뭐 좀 더 탈당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원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겠죠.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원내대표라고 하면은요. 한 당이 국회 내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분들의 대표예요. 네네. 그런 책임 있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책임 있는 모습을 보였다가 아니라 끝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결과가 된 거죠. 네. 저는 이번에 뭐 정무적 감각도 굉장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의혹이 지금 13건이나 터졌는데 그거 하나 다 막을 수 있는 입장도 못 돼요. 그런데 이 사태를 지금까지 자진 사퇴 안 하고 끌고 왔다. 저는 되게 정무 감각이 좀 떨어지는 분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김병기 의원에 대한 사후 제명 조치를 결정했잖아요. 당이 1회까지 하는 이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우리가 정치 이슈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변수가 지방선거이죠. 네네. 사실은 딱 객관적인 입장에서 놓고 보면 원내대표까지 지낸 분은 당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죠. 네. 그리고 당에 대한 책임의 일부분에 있어서는 눈앞에 다가와 있는 지방선거의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국민 여론이 지금 현재 이 사태를 보면서 민주당에 대해서 가지는 어떤 시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저는 뭐 일벌백계하는 그런 모습들을 딱 보여줘서 뭐 어떤 다른 사람들한테도 조금 그런 경고를 보여주는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정치라는 게 일벌백계해서 딱 꼬리 자르지 않으면 그 꼬리가 또 언제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모릅니다. 그런 관점에서 가능하면 이 문제를 민주당 입장에서 깨끗하게 깔끔하게 매듭짓고 가겠다라고 하는 저는 의지의 표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김병기 의원 얘기 나왔으니까 강선우 의원 이야기 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제 경찰에 처음으로 소환이 됐습니다. 지금 여러 진술들이 엇갈리는 면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게 너무 진술이 엇갈려서 사실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는 그 보좌관이었던 남모 씨하고 돈을 줬다는 김경시 의원하고 이 강선우 씨가 저는 3자 대면을 하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서로 너무 말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그런 사실관계가 일단 명확하게 수사 과정에 의해서 경찰에 의해서 저는 명확하게 드러날 필요가 있다. 뭐 그것에 의해서 사실 누가 잘못했고 잘잘못을 가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이유에 의해서인지는 모르지만 김경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좌관과의 대질 신문을 거부했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방금 우리 차 교수께서 뭐 3자 대면까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단은 2자 대면이라도 본인이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보면은 조금 문제의 시발점이 어디 있는가 하는 걸 조금 추측을 해볼 수 있지 않나요? 녹취록에 다 담겨져 있어가지고요. 1억을 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공관위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었던 건데 사실 이런 면에서는 김병기 의원은 사실 이 부분에 보면 살짝 억울할 수도 있어요. 자기는 확답을 안 줬다는 것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은 저는 이 부분에 뭐 13가지 김병기 의원이 갖고 있는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의혹들 중에 이 부분은 저는 좀 약한 부분이다 그렇게. 예, 근데 어쨌든 뭐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게 전이가 되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또 어떤 그 가지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단식 중인데 꽤 길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로 6일인가요? 예,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겉으로 보여지는 거는 이제 민주당 공천원금 수수 의혹 그리고 통일교 게이트 관련해서 특검 수사 뭐 이렇게 쌍특검 수용하라는 건데 당 내부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논란을 진화하는 면도 없지 않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분은 진짜 보여주는데 총력을 다하고 계시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 어려운 며칠째 지금 굶고 계셔서 기력도 없으신 분이 사진 찍는 모습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시고 사진을 좋은 각도에 찍으라고 막 이렇게 하시는 모습들도 보면서 저는 정말 좀 웃음이 나오는 부분인데 물론 굶고 계셔서 힘드시겠지만 저는 이분이 갖고 있는 목적은 다 굉장히 다양하다고 봅니다.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 조치하고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잡음을 정리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 무슨 이슈의 중심을 자기한테 끌어서 자기를 좀 돋보이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는 거고 사실 양수겹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일을 시작을 하신 건데 네네. 제가 볼 때는 양수겹장보다도 비난이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어서 저는 두 개의 목적을 동시에 다 달성했을까? 이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좀 자기 냉정한 좀 성찰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단식을 계속 이어갈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언제 제가 볼 땐 병원으로 실려가실지는 알 수 없지만 네, 아마 네. 마지막 모습은 병원으로 실려가는 모습으로 아마 아름다운 결말 자기가 보기에는 그런 결말을 보려고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예. 조금 독특한 그런 정치인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독특하다. 해봤거든요. 네. 네. 왜 그러냐면은 아유, 아, 목이 죄송합니다. 많이 네, 불편하시네요. 목이 많이 아유, 네. 기침을 좀 네. 하셔야 되겠습니다. 요즘 감기가 좀 심해가 죄송합니다. 네. 네, 아닙니다. 뭐냐면은요. 사실은 지금 현재 거대 여당이고 또 정권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여당과 경쟁하면서 때로는 싸워가면서 정치를 해 나가려고 하면은 어떤 좀 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번에 단식에 들어가면서도 뭘 했느냐 하면은 저는 좀 의아했어요. 꽃병에다가 꽃 하나 꽂아놓고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무슨 낭만파도 아니고, 네, 이게 결국은 그 현재의 국민의힘 자체도 내부를 추스리지 못한 그런 대표라는 거죠. 그 안에 이제 정치라고 하는 거는 내부의 이견이 있기 마련인데 네, 그런 네. 이견까지도 다 조정하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통합을 해 나가는 게 당 대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거대 여당과 정부와 이렇게 경쟁하고 또 싸워 나가는 게 모습인데. 그런 모습은 저는 전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그러니까 일방적이었어요.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윤 대통령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끝이다. 예? 제명이고 부끄럽다. 이렇게 딱 선을 긋고 그런 자 이제 대여 투쟁 갑니다. 해가지고 했다면 괜찮은데 문제는 그게 오히려 왜 윤석열 대통령과 전 대통령과 선을 긋지 못하느냐라는 논란에서 좀 그걸 잠재우기 근데 위해서 그럴 수 있는 저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저는 그 부분을 그분한테 요구하는 거는 그분 자체를 부정하는 거고 그분이 딛고 서 있는 국민의힘 내부의 윤의게인 세력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이걸 사실은 부정하는 건데 네. 저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 내부에 그 장정의 대표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고 그걸 토대로 해서 자기의 정치적 기반을 공고히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주는 세력이 여전히 존재를 하는 거죠. 그건 저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현실은 결국은 뭐냐면 저는 장동혁 대표가 그 장미를 바라보는 그 거룩한 시선 그 엄청난 사랑, 그건 누구에 대해서 보내는 사랑이겠습니까? 그거는 자기를 지지하는 강력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고 윤어게인을 외치는 그 국민의힘 당내 세력들에 대한 거룩한 사랑을 표현한 겁니다. 일단 네. 근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예. 당원 게시판 논란 관련해 가지고 사과 메시지를 냈는데 이걸 두고 악어의 눈물이다라는 의견과 이만하면 됐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당내 평가가 엇갈리는 부분 대해서 뭐 어떻게 두 보십니까? 분이 뭐 이야기를 제 얘기를 들으면은 좀 싫어하시겠지만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뭐냐면 좀 정치를 저는 해서는 안 되는 분들 아니었나. 그 정도까지요? 네, 저는 정치인이라고 생각이 들지를 않거든요. 정치라고 하는 거는 뭔가 좀
겉으로 나타내는 것과 속에 있는 것들이 좀 다르면서도 통일적인 것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그때마다 좀 바뀌면서 좀 뭐를 하려고 하는 거지라고 하는 게 이렇게 예상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우선 탤런트 같기도 하고 이런 네. 부분들이 있어서 네, 그래서 국민의힘의 장래가 사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 이유가 이 대표를 지냈던 분과 현 대표와의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저도 독일격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적으로 조 교수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이 두 분이 갖고 있는 특징은 예컨대 그렇지 않으면 시저가 루피콘 강을 건널 때 그 강을 완전히 건너고 그냥 다리 불사르고 건너는 겁니다. 네. 이런 자세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대단한 정치인이 되려면 그리고 국민들 이름에 머릿속에 각인되는 정치인이 되려면 그런 모습을 한 번쯤은 보여줘야 되는 건데 한동훈 대표도 지금 그 모습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고 장동혁 대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윤석열 윤핵인 세력과 완전히 절연하는 그런 모습 정말 자기의 지지 기반이 없더라도 사라지더라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저는 앞으로 정말 정치 생명을 이어가려면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 게 정치인의 진정한 그 모습이어야 된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제 말과- 정치적인 측면만 본다면 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제명을 뭐 내렸다가 대표가 거둬들였어요. 그렇죠. 그 모습도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가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효과가 나버려가지고 어떻게 보십니까? 뭐 스포트라이트를 받긴 하지만 저는 한동훈 대표도 자기 스스로 그 받았던 스포트라이트를 어떻게 지우는지를 잘 아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이런 행동 태도를 통해서 예컨대 장동혁 대표가 잘못수를 둬가지고 자기한테 그게 왔으면 그걸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이라면 사과의 방식도 저는 좀 더 명쾌하고 간결하고 네. 그래서 국민들이 진정한 사과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했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예. 그렇게 전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당명을 바꾸겠다라고 좀 나서지 않았습니까? 네. 당명을 이렇게 모으고 있는 걸로 아는데 네. 당명 바꿔서 뭐 합니까? 네, 되게 많이 바꿔가지고. 당의 모습이 쇄신이 되고 예. 당의 모습이 쇄신이 되려고 하면 저는 사실은 대표했던 사람이든 지금 현 대표든 물러나고 네,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게 당명에 맞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근데 않나 지금 싶어요. 네. 어쨌든 그 다음 선거까지 공천권을 갖고 있는 대표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내려놓는다 그거 이거는 내려놓기는 쉽지는 않죠. 저는 그거 내려놓는 순간 장동혁 대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저는 네. 그건 절대 내려놓지 그렇겠죠. 않을 거라고. 그거 시키려고 지금 단식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네, 자 이어서 지방선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장군, 동구, 부산 기초단체장 선거 최대 격전지 어디로 보십니까? 최대 격전지를 네.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예. 어려운데 일단은 네. 지금 봤을 때 저는 야, 기- 요거 한번 재밌게 볼 수 있겠다. 저는 기장군은 되게 재미있는 지역이다. 네. 왜냐하면 기장군은 아시다시피 되게 동부산이기 때문에 보수세가 되게 강하고 군 예. 지역은 더더욱 보수세가 강해야 되는데 기장군의 특징은 정관 신도시 개발됐죠. 일광 신도시 개발되고 신도시 개발이 계속 이어지면서 제가 볼 때 30대 40대 이런 좀 그런 젊은 유권자들이 네네. 굉장히 그쪽에 세대 구성을 많이 하고 있어서 네. 민주당도 뭔가 해볼 만한 영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난 이제 대선 같은 경우에는 뭐 강서구 외에 거의 두 번째로 높은 민주당 득표율이 높은 지역이었고 네네. 정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 표가 더 많이 나온 지역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도 여기는 해볼 만하다고 하니까 민주당 젊은 예컨대 정치인들이 여기에 되게 눈독을 들이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는 뭔가 조금 각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동구가 개인적으로 좀 관심 동구요? 지역인데요.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해수부가 이전하면서 중심적인 그런 부분들이 지금 동구로 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부산 시민 전체가 이 해수부 이전과 또 소위 말하는 해양수도의 실현이라고 하는데 관심이 굉장히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동구가 부산 시내 어느 지역보다도 연령이 높은 분들이 네, 많이 사는 보수세가 지역이거든요. 강하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바라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인구의 구성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동구가 저는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관심 지역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역 구청장은 이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용이 확정이 돼서 그래서 이제 이 잠룡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 그런데 잠룡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이미 뭐 저 인지도 면에서 지역에서는 꽤나 뭐 인지도가 있는 분들이어가지고 하여튼 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래구, 서구, 해운대구 여기는 사실 조금 더 보수세가 강한 편인데도 그렇죠. 그래도 이전에 서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인물을 찾을 수 없어서 어떻게 하느냐 했는데 지금 하겠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나오는 것 그렇죠. 같아요. 서구, 동구, 중구, 영도구는 지금 저는 해수부 이전에 따른 특수를 누리는 네네. 지역이어서 네. 민주당에서 뭔가 새로 해보겠다라고 하는 도전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좀 젊은 그런 그 정치인들이 되게 많이 나서고 좀 있기도 하고 그래서 네네. 그런 어떤 젊은 정치인들하고 기존에 있던 지역위원장들하고 약간의 갈등들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부산시장 선거 후보도 이야기해 보면요. 민주당 이재성 전 부산시당 위원장이 공약을 공개했습니다. 다대포 디즈니랜드랑 세계 최초 e스포츠 박물관, 서울대 병원급 의료관광 클러스터 만들기를 제시했는데 요 3대 공약과 이재성 후보 어째 평가하십니까? 뭐 저는 그 공약들은 되게 좀 임팩트 있는 공약들이긴 한데 네. 저는 이재성 후보가 갖고 있는 당내 장악력부터 해야 이게 이재성 후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당내 경선을 통과해야 미래가 있는 건데 네네. 당내 경선에서 자기 좀 충분한 지분을 확보할 가능성들이 상당히 좀 적어 보여서 저는 당내에 이재성 후보에 대한 지지 세력을 넓히는 것들이 오히려 본선에 가서 본선에 가서 유권자들 부산 시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보다 더 우선시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 저는 예.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예, 이분이 이제 사흘 험지라고 할 수 있는 조경태 이제 의원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뭐 선거도 치렀고 네. 그 여러 가지 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좀 가진 분으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죠. 일단. 인지도에 네. 큰 문제도 있긴 하지만 저는 이분은 뭐 인지도를 다 떠나서 근데 인지도가 좀 없더라도 성공한 기업인이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대중들한테는 좀 포장할 수 있는 포장해서 보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어떻게든 본선에 가려면 경선을 통과해야 되는데 예, 예. 경선 통과하기가 굉장히 난망하신 분이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조금 예측을 합니다. 전재수 전 장관이 또 SNS로 그 뭐 단식 농성 들어간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밥 며칠 굶는 거 말고 정치 생명 걸어라 이렇게 요구하면서 본격적으로 조금 뭔가 움직이는 모양새예요. 그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최대 해운 기업인 HMM 본사 부산 이전을 직접적으로 검토하면서 그 해운 회사 목록들을 이제 다 이제 마킹을 해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전재수 전 장관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한마디 거들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적으로 이슈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생겨 있긴 하지만은 사실은 해수부 이전은 전 장관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지금 되어 있죠. 네네. 네네. 그게 만들어진 그건 실제로 그런 거건 간에 그래서 아마 전 장관도 지금 아직은 포기를 하지 않았다고 듣고 있거든요. 네, 네. 의지를 여전히 가지고. 근데 그냥 있는 갈 것 같아요. 저는 네. 저도 포기를 고민하신 분은 애초부터 전혀 포기는 아니고. 없었고 네. 저는 지금 현재 이제 언제 나갈까를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부산 저는 시민들 1월 말이나 네. 2월 초 정도에는 아마 거의 분명히 나오시지 않을까. 1월 말이나 2월 2월 초. 초에는 그래서 출사표. 예, 구정 가기 전에는 저는 출사표는 던지실 것 같아요. 설날 되기 전에? 예, 그렇게 그래서- 돼야 그렇지 네, 않으면은 하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부산 시내 시민들의 여론도 보면은 뭐 좀 이슈가 있기는 했지만 네. 그래도 전 장관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이미지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뭐 뚫고 나오면은 해볼만 하지 않겠느냐 하는 또 여론도 없잖아 있어요. 근데 진짜 엄밀히 따지면 지금 그렇게 막 그 이슈가 됐던 통일교 특검 관련해서 좀 조용해요. 이미 조용하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뭐냐면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네. 경찰이 수사해서 꺼내놓을 게 별로 없는 거죠. 네. 경찰도 근데 모양새 빠지게 수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아마 저는 그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지 아니 뭐 않을까. 특검하기로 했으니까. 뭐라도 내놓기는 경찰도 그런 부담은 있죠. 그래서 예, 예. 내놓기는 해야 되는데 내놓지를 못하는 상황이고 특검은 제가 볼 때는 가기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냐. 왜냐하면 신천지 특검하고 섞여 있고 지금 서로 받는다고 예. 해서 아마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야 특검 하는 거 아니야? 이미 아유, 한 거 아니야라고 그렇지 하는데 않습니다. 아직 여야가 합의가 안 됐어요. 전혀 안 됐습니다. 제가 뭐 볼 때 어떻게 쉽지 할지. 않습니다. 이건 신천지 특검 제가 볼 때 이게 끝나는 거는 국민의힘이 신천지 특검을 받아들여서 통일교 신천지 특검을 따로 가는 방법을 택했다 그러면 갈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민주당의 이제 부산시장 후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좀 전에 이제 다른 분 얘기도 했는데 왜 전재수 장관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뚫고 나온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분도 그냥
순탄하게 계속 정치적인 걸 계속한 게 아니라 네. 어려움도 겪어가면서 해왔는데 그런 과정에서 전재수 전 장관이 보여주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저력 혹은 이제 자질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아직은 기대를 놓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 자진 탈당, 자진 사퇴 이 사태를 보면서 약간 전재수 전 장관은 굉장히 쿨하게 물러났잖아요. 그런 차이를 좀 당내 확실히, 당원들은 좀 정치적인, 저는 뭐 사실 느끼고 있지 전재수 않을까. 장관이 조금 유약한 이미지 이런 것들이 애초에 있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완전히 털어내는 정치적 결단. 그러니까 민주당 청 안에서도 왜 지금 저렇게 빨리 하지? 왜 좀 더 갈 수 있는데 왜 안 가지?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으니까 저는 그런 정치적 결단을 한 거는 전재수 후보한테 씌워져 있던 예. 약간 조금 부드러움, 지나치게 부드러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미지 탈각을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는 거고 저는 지금 현재 전재수 장관 입장에서는 경찰이 진짜 합수본을 구성해서 엄청나게 세게 좀 수사를 해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리고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해수부 장관 공백, 차기 수장으로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이 먼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임기택 전 국제회사기구 사무총장, 변성환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 박재호 전 민주당 국회의원 이래 보면 되겠는데요. 지역 연고도 연고지만 해양정책 추진 역량이나 경험도 중요합니다.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셨을 때 지금 이 인물도 저는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잘 아는 분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는 크게 그렇게 작용을 안 한다고 봅니다. 정치라고 하는 거는 전문 인력을 모아가지고 그 인력을 어떻게 활용해서 끌고 가느냐가 정치의 영역이거든요. 네. 정치를 하는 사람이 내가 어느 분야에 대해서 해양 분야에 대해서 뭐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박사보다도 많이 알고 이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아마 그 차기 이제 해수부 장관을 뽑을 때에 특히 이게 부산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네, 네. 때문에 정말 그 대통령 혹은 중앙정부하고도 원활하게 가교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또 전문가들을 꾸렸다고 할 때 그들을 보호해가면서 활용해가면서 네, 네. 어떤 목표를 제대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네. 다음 해수부 장관을 정부 여당 입장에서 고민을 하게 되면 부산시장하고 어떻게 콜라보를 할 건가 이걸 굉장히 크게 염두에 둘 것 같아요. 네. 아마 그래서 저는 해수부 장관도 부산의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을 가능하면 앉히고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부산시장 선거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해수부 장관하고 부산시장이 함께 가는 그 모습 그래서 부산에 대한 특별한 케어를 정부가 하고 있다. 네, 정부 네. 여당이 하고 있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부산 출신의 지역 인사에 저는 굉장히 많은 그 관심을 갖고 있는 거다. 네, 그렇게 네. 보는 건데 문제는 부산 연고에 방점을 두면 인물군이 너무 좁아져가지고 저는 상당히 좀 애로를 겪고 있는 거 예. 아니냐. 근데 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 가장 좋은 거는 조경태 의원 같이 그렇게 이 지역에서 보수적인 색채를 띠면서도 상당히 정치적 중량감이 있는 인물을 저는 픽업하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해운 전 의원 기획예산처 장관 해가지고 네. 지금 그 청문회가 아예 파행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분명히 조경태 의원도 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리고 이제 뭐 선거가 남았는데 지금 뭐 차기 해수부 장관이라고 올렸는데 또 문제 생기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뭐 대행 체제로 지금 김성범 차관한테 계속 지금 업무 보고 받고 있더라고요. 대행 체제로 가고 만약에 이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우위를 점한다. 그러면 다음 총선을 위해서 그럴 수도 조경태 의원을 해수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그런 카드를 쓰지 않을까.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앞으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도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또 김성범 차관이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네, 잘하고 네, 있는데 네. 김성범 차관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기능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냥 장관으로 승진시키면 되는데 문제는 이분이 지역 연고가 없는 게 이제 조금 그런 한계여서 안 되니까 저는 이런저런 사정들이 다 좀 작동하지 않을까 이해운 그렇게 후보자 생각합니다.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면 청문회를 거쳐야 된다라고 네.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예. 네, 그런데 이해운 장관보다는 저는 오히려 부산 입장에서도 좀 조경태 의원 물론 국민의힘 보수 쪽이긴 하지만 네, 이런 네. 분들이 좀
해수부를 맡아가지고 부산 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뭐 얘기 나왔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냥 청문회 안 하고 거의 저는 뭐 자진 사퇴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자진 사퇴요? 그게 제일 좋은데 안 할 것 같기는 한데. 임명할 거 지금 현재로는 자진 사퇴를 하려면은 제가 볼 때 명백하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포인트가 생기면 자진 사퇴해야 될 거고 그건 청와대에서도 저는 견디기 힘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법적으로 문제가 딱 되는 그게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자진 사퇴 가거나 뭐 임명 철회까지 갈 상황은 지금 현재는 아니지 않을까. 뭔가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당장 그게 이제 법적으로 문제다라고 밝힐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잡아서 그게 지난한 시간인데 그 시간이 필요한 문제들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래도 그게 제가 아마 볼 때 실정법 위반의 명백한 정자가 보인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확인된다 하면 예. 가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면 그냥 뭐 장관 임명 가는 겁니까? 저는 임명 갈 가능성이 꽤 있지 않을까 지금 분위기로서는. 예. 종희 교수님은 좀 사퇴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이게 정치라고 하는 거는 현실이나 사실보다도 이미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물론 이제 임명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라는 변수가 있지만 상당히 부담이 될 거다라고. 저는 근데 이해운 후보자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민주당의 문제점이라기보다도 국민의힘의 문제점이기도 해요. 네. 이런 사람을 키워줬는데.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국정치학회 이사 조경은 교수,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차정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